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가 K리그 1, 2 마지막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났더니 뭐 당연히 이적설부터 감독 이동설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역시 뭐 팬들의 눈길을 가장 끄는 게 역시 감독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한 1월, 2월쯤 됐을 때 불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지각 변동이 심한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팀들이 지금 비어 있고 여러 루머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K2부터 K1까지 한번 각 팀들의 상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감독 이동 설명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급박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며칠이에요? 12월 9일자로 9일 버전으로 지금까지 좀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역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감독이 먼저 지휘봉을 잡았죠. 네. 시즌 종료 전에 됐는데 역시 코치 피 큰 문제 때문에 최용식 감독 다들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일찌감치 루머에도 많이 돌았었고 또 안산이 감독 을 바꾸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거론됐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장관 감독이 새롭게 후보로 부상이 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역시 안산은 감독 처음은 연봉이 아무래도 조금 너무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막상 협상을 하다가도 어긋나는 경우들도 있었고 고사를 하는 감독들도 있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최문식 감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3위 네, 빨리 13위 팀 천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박진석 감독이 선임이 됐죠. 네, 박진호 감독은 부산을 떠나서 한동안 야인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천안 시티의 제안을 받았고 또 하나는 중국 팀, 중국 갑급 리그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천안 시티행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시절에 승격 목전까지 갔던 그런 경험, 그리고 광주 시절에 승격을 했던 경험 이런 걸 따졌을 때 천안이 다음 시즌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박 감독을 선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경석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감독들이 면접을 봤었고요.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면서 역시 시즌 종료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네, 관건은 오른팔인 유경렬 수석 코치의 선임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임이 된다면 박 감독이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선임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의 어떤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12위 충북 청주입니다. 시즌 중에 감독이 한번 바뀌었죠. 네. 바뀌어서 김길식 감독으로 바뀌었었는데 역시 마지막에 한 골을 넣기 어려울 정도의 축구가 이어지면서 팬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고 결국엔 감독이 바뀌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충북 청주는 외국인 감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외국인 감독인데 제가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지만 외국인 감독 포르투갈 출신이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는 외국인 감독으로 가닥을 잡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낙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을 찍기 하루 전인 8일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고 바로 구단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배성재 전 충남 아산 감독입니다. 경남 역시 시즌 중에 이을령 감독을 정리를 하고 김필종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경남도 시즌 중간 김필종 대행이 이끄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감독을 찾았고요. 여러 감독들이 많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산상의 문제, 내년에 큰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감독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올해 승격을 시킨 부천의 이영민 감독이 거론된 것도 맞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썰에 나왔던 것처럼 이영민 감독이 위약금이 있었거든요. 경남 입장에서는 연봉도 상승을 시켜줘야 되고 위약금까지 물어줄 경우에는 최소 5억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보다 낮은 연봉의 감독들을 찾아 나섰고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랐던 게 배성재, 김두현, 이창원 감독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에 배성재 감독이 가장 먼저 면접을 받고 그 면접에서 가장 먼저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내년 시즌 배성재 감독으로 가는데 배성재 감독이 사실 그 충남 아산에서 코치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평가에 비해서는 감독으로는 보여준 게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뭐 지도력적인 부분에서는 축구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가가 많죠. 네, 경남에서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내년 시즌 경남의 반등을 이끌어줄 감독으로 선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위 화성 FC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결정이 나길 감독 지난 시즌에 기대 이상의 지도력을 보였고요. 올해 화성에 투자를 좀 합니다. 영입 선수들도 좀 벌써부터 확정이 됐고 김포의 플라나 선수 영입을 확정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 자리에서도 좀 수준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 내년 시즌에 굉장한 다크홀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차두리 감독이 이제 맛을 봤잖아요. 이제는 그 맛을 익힌 그대로 이제 요리를 할 시간이어서 2년차 차두리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 충남 아산. 여기 역시 임관식 감독으로 결정이 났죠. 시즌 종료 전에 결정이 났는데요. 충남 아산은 사실 당초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됐던 감독이 유경렬 감독. 그리고 이건우 감독 다 됐다. 사실 저희도 기사 이건우 감독 된 걸로 해서 준비까지 해놨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임관식 감독이 낙점이 됐습니다. 사실 의외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워낙 이건우 감독이 될 거라는 얘기가 그쵸.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임관식 감독이 안산에서 보여줬던 지도력 진정한 노빠꾸 공격 축구였잖아요. 외국인도 없이. 세트 피스 때 진짜 수비 한 3명만 두고 뭐 이런 축구를 했었었는데 임관식 감독이 어쨌든 이 기회를 되게 갈망을 했었거든요. 면접에서도 굉장히 간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임관식 감독이 뽑히면서 충남 아산을 내년에 이끌게 됐습니다. 네, 최종전에서 충남 아산이 너무나 열심히 뛰고 잘한 게 그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경기장에서 본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네, 8위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성 감독의 거취가 아무래도 조금 많은 분들의 관심사겠지만 일단은 조성 감독 내년에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약 기간 남았죠? 내년까지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미 선수 영입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성 선수 간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스트라이커도 거의 영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외국인 선수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조성 감독이 지금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장을 아무래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장이 지금 축구인 출신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축구계에 드는 얘기는 이 단장이 감독과 패키지로 올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돌고 이 단장이 어쨌든 축구인이기 때문에 자기랑 잘 맞는 감독을 데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누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지만 부산이 지금 당장에는 이 재정적인 여유가 아주 풍부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 감독의 잔여 연봉을 모두 지불하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조선 감독 체제로 갈 공산이 크지만 부산은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변화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7위 김포는 굳건하죠. 우리 고정 감독 그리고 뭐 건일 단장 뭐 체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꿀 분도 없어요. 김포는 뭐 워낙 절대적으로 공고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올 시즌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즌 승격에 도전해서 예산도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선수 영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의 선수가 지금 없다.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김포는 내년 시즌에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은 팀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남은 아마 지금 K리그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구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이 비었죠. 네, 김현석 감독 뭐 단독 보도 안 기자가 썼지만 김현석 감독이 당초만 하더라도 그냥 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시즌 종료하고 1+1이었는데 김현석 감독이 사실은 올해를 플레이오프를 가지 못하면은 계약 해지 조건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대표이사가 우리는 내년에 김현석 체제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 코치 문제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김현석 감독이 최종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남은 이제 새로운 감독을 뽑게 됐습니다. 일단은 후보군은 설기현, 박동혁, 이창원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역시 변수가 있는 게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네. 이 대표이사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후보군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명이 후보군에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 중에 결정될 공산이 큰데 새로운 후보로 누가 들어오느냐. 조만간 제가 이 세 명이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4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중에서 결정될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다음은 5위 성남 돌풍팀이죠. 전경준 감독이 워낙 잘해서 사실 뭐 멱살 잡고 하드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경준 감독 지니어스라는 별명에 걸맞는 지도력을 과시하면서 하지만 성남은 내년 시즌 좀 불안 요소가 많아요. 뭐 후이즈 선수도 그렇고요. 뭐 프레이타스도 팀을 떠날 수 있다. 뭐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일단은 변화의 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이 내년에도 예산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후이즈는 못 잡을 것이 확실시 되고요. 전경준 감독은 일단은 잡아달라고 구단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는 전부 다 잡아달라라는 요청을 해놨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좀 몇몇 선수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전경준 감독은 나름 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랑 유대 감각이 좋았다.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성남은 일단 전경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다음 시즌에도 승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이랜드입니다. 4위. 이랜드도 감독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김도희 감독 체제로 역시 또 승격을 노리게 됐습니다. 이랜드 역시 내년 시즌 예산에 대한 사실 이랜드가 최근에 그 불이 크게 났잖아요. 화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여러 이야기들도 좀
좀 나오고 있었던 타격이 상황인데 있을 거다. 네,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서울 이랜드의 지금 관건을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쨌든 페드링류 돌아오고 오스마르 연장 계약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용병 선수가 현재 세팅돼 있는 선수만 6명이거든요. 물론 이 외국인 선수가 보유가 이제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보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뛰지 못한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최전방 공격수 뭐 아이데일과 가브리 선수가 있긴 하지만 강팀들 뭐 인천의 무고사라든지 수원의 일루첸코 이런 선수들 성남의 후이즈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게 서울 이랜드의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치는 조금 바뀔 수밖에 없죠. 코치는 지금 더 할까 말까 고민 중 하고 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남은 시즌을 전부 다이 김동인 감독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김동인 감독이 혼자 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시즌 혼자서 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격한 부천 FC입니다. 부천도 뭐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못 놓죠. 인기가 많은데. 네, 이영민 감독이 마침내 이제 빛을 보게 됐고요. 저희 뭐 인터뷰도 찍을 예정인데 부천 내년 시즌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물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예산이 워낙 턱없이 좀 낮았기 때문에 부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올 시즌 K리그 1, 2 합쳐서 거의 극하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양처럼 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이영민 감독이랑 이전부터 대화를 나누기로는 어쨌든 외국인 선수를 좀 보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왜냐면 국내 선수는 워낙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역시 부천은 내년에도 확실히 이영민 감독 체제로 공고하게 시즌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특정 감독이 오래 맡았을 때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예. 대표적인 케이스. 저도 부천이 기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동안 이 이영민 감독으로 다져놓은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값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많은 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다음은 수원 삼성입니다. 아쉽게 승격에 실패를 하고 변성환 감독이 사퇴를 선언했죠. 현장에 네. 있었잖아요. 네, 현장에서 확성기 들고 바로 셀프 발표를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책임지겠다. 눈물을 흘리셨죠. 네, 뭐 계약도 끝나지만 그렇게 시즌이 아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발표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그 정도로 마음의 심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일단은 박경원 단장 거취가 일단 1번이 될 것 같아요. 박경원 단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계약이 만료긴 한데 내부 수원 안팎에 도는 얘기는 박경원 단장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네. 반반이라는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박경원 단장의 유임 여부에 따라서 일단 감독 선임의 방향이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간에 변성환 감독 교체 고려를 좀 했었거든요. 저랑도 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때 거론됐던 감독이 이민성 감독 그리고 남길 감독이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은 명확합니다. 어쨌든 목표는 승격이고 무조건이죠. 박경훈 단장은 계속해서 염기훈 감독이 있었을 때 부임했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승격 경험이 있는 감독을 데려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민성, 남길 감독은 이에 부합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종효 감독. 맞아요. 뭐 최고 대우를 해줄 거다 이런 루머가 나옵니다. 실제로 수원도 이정현 감독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정현 감독은 또 수원 이외에도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결정이 나는 게 일단 중요해 보이고 남길 감독 혹은 이정현 감독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따른 박경원 단장의 거취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원 역시 내년의 목표 명확하기 때문에 역시 올해까지 느꼈던 실패의 교훈 역시 좀 경험 부족이라는 게 좀 여실해서 그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감독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종효 감독이 1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2부로 가라고 하기에는 인천 케이스가 바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승격을 했죠. 역시 왕 기자가 쓰기도 했지만 네. 윤정환 감독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살짝 비하인드 그때는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취재를 할 때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핵심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또 근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기사 쓰고 오피셜 발표가 뜨고 나서 문자가 주주적 왔어요. 미안합니다.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그 시장까지 와서 깜짝 퍼포먼스를 좀 펼치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섰는데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깜짝 쇼를 좀 준비를 했고
그게 아주 좀 드라마틱하게 아주 좋은 장면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K리그 1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등된 대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광래 대표가 일단 나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단장 공모 시작했죠. 네. 단장 공모까지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인천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위에 결정할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무언가 선택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대구는 엑소더스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몇몇 선수들 떠나는 선수들 뭐 이미 썰 많이 돌고 많이 돌지만 대부분이 좀 맞는 얘기긴 합니다. 헌데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구단들과 이야기는 나눴겠지만 대구에서 사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구 쪽 취재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에 물어보고 뭐 다른 데 돌려치고 해봐도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김병수 감독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감독 본인도 의지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남은 시즌 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병수 감독을 대신해서 2부에서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한 감독,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감독 이야기를 거론하지만 나오는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겹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해서 쓸 수 있는 풀 자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김병수 감독 체제로 갈 공산이 크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단장이 또 축구인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단장 선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정권자가 아무도 없어 도는 얘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구는 올 겨울 굉장한 변혁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스로 잔류한 11위 제주 역시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네, 김학봉 감독이 떠나고 김정수 감독 대행으로 어쨌든 잔류까지 했습니다. 축구류가 바뀌면서 남은 시즌은 꽤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들이 평가가 좀 많아서 김정수 감독 대행 역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 본인도 굉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는 외국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외국인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거론됐던 뭐 김은중 감독이 올 수도 있고 뭐 김기동 감독이나 이정효 감독도 후보라더라. 뭐 윤정환 감독이 올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돌았었는데 일단은 제주는 현재 스코어 상으로는 외국인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벤투사단의 일원이었던 세르지오 감독, 세르지오 코치죠. 이 이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주 역시 내년 예산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SK 에너지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액의 연봉을 감독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좀 감독이 쓸 수 있는 이 선 자체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려올 수 있는 감독도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가 또 대표이사도 바뀔 가능성이 예, 있죠.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예, 역시 제주 역시 뭐 단장도 지금 비어 있고 여러 가지 대변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감독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위 수원 FC입니다. 손 FC는 뭐 강등이 된 후 이제 김은중 감독이나 최순호 단장이 모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었죠. 김은중 감독은 아직까지는 거취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최순호 단장이나 김은중 감독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직접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분은 두 분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원 FC 역시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은중 감독은 일단은 최순호 단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일단 첫 번째 스탠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선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수원 FC는 뭐 김은중 감독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감독풀이 비슷한 상황에서 내년도 승격을 노렸을 때 김은중 감독 꽤 좋은 감독이라는 거는 뭐 지난해 그리고 U20 월드컵 통해서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은중 감독을 쉽게 내치고 다른 감독을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데 김은중 감독이 만약에 결심을 한다 그럼 또 그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여러 이야기도 나눴는데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손FC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오. 나오거든요. 최순호 단장이 만약에 나갈 경우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 손FC는 항상 거론되는 분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예. 맨날 똑같죠. 네. 그분들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일단은 김은중 감독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최순호 단장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원 FC의 다음 시즌 수뇌부들 그리고 감독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울산 HD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요. 외국인이냐 뭐 국내 감독이냐 아주 많은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최종 후보군은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감독 2명 그리고 외국인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일본 감독 비셀고베 감독 얘기 나왔는데 시미즈 행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죠. 네. 제가 그거는 진즉에 좀 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쪽 관계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시미즈 가요. 다 그 얘기해가지고 울산은 못 오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신 후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정효 감독, 그리고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벤투는 없습니다. 세르비아 출신 감독도 있고요. 세르비아. 동구권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도 감독에 아주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짓을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이라 그러니까 포엣 정도 되는 감독을 데려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이고요. 일단 이정효 감독이 뭐 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구단이 반대한다, 뭐 수뇌부가 반대한다, 그런 것들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울산은 빠르면 이번 주에도 뭔가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울산이 현재 강명원 단장이 새롭게 지금 부임을 한 상황이잖아요. 강명원 단장이 아무래도 첫 감독이기 때문에 그립감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립감을 가진 만큼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정효 감독을 선택하는 건 너무 뻔한 수가 될 수 있다. 마치 이도현 단장이 이정효 대신에 포엣 감독을 데려온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울산의 상황을 감안하면 왜냐하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선수 영입을 통한 반등을 하기는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 교체가 더 시급하죠. 네, 왜냐하면 시장에 울산이 원하는 젊고 좋은 선수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갭을 줄여주기 위한 카드는 이정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좀 팽팽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담당자 감독도 마찬가지고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울산이 오퍼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이죠. 오늘 끝나고 나면 아마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정효 감독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워낙 노리는 팀들이 꽤 있어서 일본도 관심을 갖고 있고 뭐 국내 다른 팀들도 관심이 있고 뭐 하니까 울산에서 마냥 놀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외국인 감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어찌 됐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지금 팀 분위기를 빨리 다 잡는 거. 이게 어쨌든 휴가가 들어가더라도 감독이 잊고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치. 그런 부분을 지금 울산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결정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리 안양입니다. 자, 안양은 뭐 아무도 다들 강등을 많이 예상하셨었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하스왕을 먹을 뻔한 8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안양의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토마스 선수가 재계약을 맺으면서 사실 뭐 토마스 선수는 뭐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뭐 중국 뭐 그리고 국내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안양이 발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모타 선수, 마테오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좀 바이아웃이 높은 편이라 국내는 사실상 쉽지 않고 가면은 이제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 이 선수들이 굉장히 안양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가장 큰 관심이 있는 팀이죠. 광주 FC입니다. 일단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서 그러니까요. 이정효 감독의 거취 여부에 따라서 광주 결정되는데 광주는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떠난다 그럼 내년에 영입을 못 하잖아요. 네. 오시는 분들이 어찌 됐건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효 감독이 썰만 많지 뭐 광주에서도 간다 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정효 감독의 거취가 나오기 전까지는 광주에서 나오는 대체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부분 광주 역시 이정효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걸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여기 FC 서울입니다. 그 걔를 보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김민두 감독 10분 전에는 아웃 떴다가 10분 후에는 유임 떴다가 그러니까 루머로 벌써 왔다 갔다 사태와 다시 재선임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황으로 봤을 때는 유임이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즌 종료 전에 거의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잔류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약간의 기류 변화도 감지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뭐 수뇌부의 변화 가능성 그런 거에 따라서 김민두 감독의 거취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요지인데요. 뭐 어떤 정황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루머에 나오는데 뭐 김민두 감독이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저는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김민두 감독이 나갈 의지가 있다. 요건 역시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서울 입장에서도 어쨌든 김민두 감독이 계약 기간이 남았고 정리하려면 잔여 연봉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라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울 역시 어찌됐건 뭐 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김민두 감독이 뭐 100% 간다
된다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스코어로는 유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강원은 어떤가요? 강원도 뭐 정경호 감독 네, 올해 너무 잘했죠. 뭐 상수도 갔고 그다음 코리아컵도 4강까지 갔고 네, 그래서 또 네, 나름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보 감독으로서 굉장히 좋은 첫 해를 보냈고요. 정경 감독은 뭐 이전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초반에 뭐 흔들리는 모습들도 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정경 감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확실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선수 영입입니다. 네, 강원이 과연 내년 시즌 얼마나 정경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 사실 여기는 김병지 대표가 조금 더 선수 영입에서는 조금 더 입김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더해줄지 정경 감독 일찌감치 좀 국내 적응을 마친 외국인 선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구단에 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데려올 선수 풀 자체가 많지 않은 게 좀 고민인데 일단 측면 자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위 포항 스틸러스. 여기는 뭐 박태 감독이 시즌 중에 일단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또 잘했어요. 네. 그래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성과를 좀 분명히 얻었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했기 때문에 뭐 선수 보강 몇몇 포지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비 쪽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러 보강이 있는데 포항이 어쨌든 오베르단 선수 이탈이 지금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마 포항의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일본 출신 미드필더로 메운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일단은 박태하 감독의 자리는 굳건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3위 김천 상무입니다. 김천은 지금 정종용 감독이 전북과 계속해서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워낙 높아요. 네, 전북이랑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네요. 전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스포획 감독이 팀을 최종적으로 떠났고요. 그래서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됩니다. 전북은 현재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보다는 국내 감독 쪽으로 좀 더 가닥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 뭐 시즌 중에 리스트를 좀 꾸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간에 포획 감독이 유럽에서 좋은 콜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한창 돌았을 때 후임 감독이 계속해서 나왔던 소문이 정종용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종용 감독이 또 시즌 전에 포획 감독 선임하기 전에 감독과 함께 뭐 미팅을 봤던 감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도현 단장과 마이클 킴 디렉터가 상당히 정종용 감독 높게 평가한다는 건 축구계 워낙 잘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전북이 선택을 한다면 현재 상황으로 정종용 감독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소문 도는 대로 외국인 감독으로 아예 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현재 축구계에서 도는 얘기는 정종용 감독이 가장 유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현재 뭐 여러 뭐 김도훈 감독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국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정도로 아마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르면 김천은 새로운 감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또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렇죠. P급이 아니라 지도자 자격증, 네. 한국 스포츠에서 필요한 그걸 갖고 있는 축구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종용 감독이 뽑혔을 때도 거의 단독 후보였기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김천은 아마 만약에 정종용 감독이 팀을 떠난다 하면 새로운 감독을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연어가 될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다시 얘기들. 김태환 감독이 네.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자격증 문제도 있고 또 워낙 김천 상무에도 성과를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냥 좀 예측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이죠. 대전도 지금 황선홍 감독 팀 창단은 최고 성적을 냈고요. 시즌 중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발표가 안 났죠? 네, 발표 났죠. 났나? 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은 지금 굉장히 대전에서 행복해하시거든요. 저랑도 얼마 전에 뵀는데 굉장히 지금 다음 시즌 구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우승권을 노리고 지금 여러 포지션에 지금 뭐 이미 디오고 선수는 들어왔고 뭐 소문 나 있는 선수들 다 맞습니다. 여기에 말고도요 지금 센터백 영입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표급으로 갈 수 있는데 센터백 자원 김민재를 빼곤 다 접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전이 공격적으로 예전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몇몇 포지션에 굉장히 똘똘한 선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커서 대전은 남은 시즌 남은 스토브리그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깜짝 발표가 나올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비수를 두고도 전북과 이제 경쟁이 있었죠. 그것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전과 경쟁을 하는 팀은 전북이 되지 않을까. 선수 영입을 두고 그 정도로 대전이 투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개 팀이죠? 여기 말고도 지금 용인은 뭐 최민호 감독이 최윤경 감독 결정이 났고요. 네. 파주도 지금 루스 감독. 루스 감독 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손현준 감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몇몇 애초에 이 감독 대이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지금 다 물고 물려 있는 상황이라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즌 동안 아마 남은 한 달 동안 12월 동안에는 이 감독 이슈로 계속해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볼만찬 기자들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방송을 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